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이트 이용하시면서 내가 사기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많은 사기들이 존재하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불법 도박 사이트가 불법인데 내가 이 불법 하는데 다른 불법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순진한 생각은 제발 하지 마시고요. 도박하시는 분들 한다면 내가 사기당할 수 있어 라는 걸 알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도전해 보겠어 라고 하시면 모르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사기당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진짜 근본적인 사기는 뭘 당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좋냐면, 딜러가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뭐 그래픽을 바꿔서 사기를 친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것보다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서 카지노가, 그리고 도박장이, 불법 사이트 토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뭐 들리는 소문에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그게 맞다. 진짜 있는 것 같으시죠? 왜 그러면 그 코인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처음 해본 분이 돈을 땄어요, 초심자 행운이 있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전 초심자의 행운이 고도로 설계된 마케팅 수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쓰이는 영역을 보시면 사행심이 들어간 영역에만 쓰입니다. 대부분 주식, 코인, 특히 도박, 이런 곳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 돈을 잃어야 누군가 돈을 따는 제로섬 게임의 형태를 띠고 있는 형식의 시장에서 이 말이 자꾸 많이 쓰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뉴비, 새로운 사람이 와서 누군가 돈을 잃어줘야지만 누군가 돈을 따가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주식과 코인, 혹시 다른 의견이 갈릴 수 있으니 토박만 보시면 되잖아요. 누군가 돈을 잃어야 누군가 돈을 땁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도박 시장에 새로 들어오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뭐냐? 들어가면 돈이 잃는 거 아니야? 난 처음 해보는데, 룰도 잘 모르는데. 거기에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거, 굉장히 그 진입장벽을 낮춰줘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런 댓글 엄청 많습니다. 저 처음 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땄어요. SNS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저 처음 해봤는데 돈 이렇게 땄어요. 인증글들. 초심자 행운을 엄청 인증해요. 사이트들 들어가 봐서 인증글 보면 처음 해봤는데 먹튀 안 하고 돈도 진짜 주네요, 이런 인증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초심자의 행운이 있는 것처럼 이게 실제로 작업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게 홍보하는 거니까.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도박을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이 도박은 좀 찝찝한데 와, 돈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진입장벽을 낮춰줘요. 일단 그렇게 초심자 행운이 있는 것 같은 SNS 인증글로.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실제로 처음 접속하잖아요? 그럼 사이트는 그들에게 초심자의 행운을 선물합니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업무예요. 다른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꽁머니를 줘요. 돈 없지? 너 돈 없어서 못 들어오겠지? 청소년들을 꼬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 초심자 행운이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 이제 호기심 더 생기지. 근데 네가 마침 학생이라 돈이 없지? 근데 가입만 해봐. 내가 꽁머니 3만 원 줄 거거든. 들어와. 그걸 왜 들어오게 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할 때 초심자 첫 번째 베팅에 사이트들은 맞춰줍니다. 사이트에서 확률을 조정할 수 있는 게임이라면 이렇게 올려줘요. 할 수 없는 건 없을 수 없죠. 뭐 토토로 했는데 승패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근데 미니게임 같은 거 그 안에서 돌리는, 그 사이트가 확률을 조정할 수 있는 거라면 이 토사장들은 그 일만 합니다. 그 일만.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에요. 사기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도박은 카지노, 하우스가 유리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냥 사이트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초심자 행운이 있어, 실제다라고 SNS로 마치 진짜 있는 것 마냥 부풀리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초심자 행운을 선물하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발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초심자 행운을 한번 경험한 청소년들 보세요. 3만 원을 넣었는데 10만 원을 땄어요. 저는 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70만 원 가지고 나왔을 때 우와 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 청소년기에 10만 원, 20만 원이면 그 친구들한테 비슷한 경험일 거예요. 어릴수록 더 하니까 그 체감과 또 친구들 사이에서 우쭐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니까 그 사기를 조심하셔야 된다. 사실은 사이트에서 하는 사기는 한 판 맞춰주고 안 맞춰주고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초심자 행운이 진짜인 것처럼 꼬드겨서 사람들을 모아서 들어오게 하고 나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걸 선물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뇌리에 깊게 남거든요. 와, 땄다. 나 처음 해봤는데 나 남과 다른가?
나한테 이런 또 재주가 있었네라는 전능감 같은 거 주거든요.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내 재능은 이거였나?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저도 심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걸 칭찬해 줄 때 좋아하냐면요,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엄청 열심히 일해서 뭐 이렇게 변호사가 됐어. 사자 직업을 가진 거죠. 사자 된 사람이 뭘 조심하는 줄 알아요? 아이씨, 내 조건 보고, 내 사자인 거 보고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 조건 보고 좋아하면 좀 싫어해요. 나 조건 말고 태어난 그대로를 칭찬해 주는 걸 훨씬 좋아해요. 사람들 이상하게. 왜 그러냐면 변호사 되기 위해서 자기 죽어라고 공부해놓고 그걸 칭찬해 주는 거면 사실 좋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는데 타고난 내 자체로서 그걸 좋아해 주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건 남뿐만 아니라 자기기도 한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원래 타고날 때부터 내가 갖고 태어난 탤런트 같은 게 있다고 믿는 게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근데 도박을 해서 남들은 다 잃는데 나는 따잖아요. 그때 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잃었는데 나는 이 작은 확률을 뚫고 이걸 나는 따네? 내가 갖고 태어난 무언가 나의 탤런트 아닐까? 그런 거에 혼자 빠지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도박을 계속 하시게 되면 답은 딱 두 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용기가 있으면 죽거나 용기가 없으면 죽는 이보다 못하게 감옥이나 들락날락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멈추세요. 구치소에서 나올 때 정말 두려웠거든요. 평생 내 얘기를 못하며 숨어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어요. 근데 제 삶의 기적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제 쓰레기 같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었던 제 이야기에 누군가는 위로받으시고 누군가는 도움이 된다고,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저와 같은 문제를 겪는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내 얘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들이 회복해가는 걸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 돕고 싶다, 내 말이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 이야기가 영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도박을 끊는 방식을, 나의 방법, 내 노하우를 따라해 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는 사람, 이게 옳으니까 이거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 옳은 사람, 정답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거나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게 도박을 멈춘 덕분에 덤을 얻은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원래는 더 끔찍하게 삶이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다행히 도박을 멈추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덤을 얻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제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무나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로 운 좋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겹쳐지는 것 같아요. 내가 욕망하는 게 누굴 돕고 싶은 일인데, 내가 잘 살려면 결국 날 용서하고 날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날 사랑해야 내가 도박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거고, 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날 용서해야 할 테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누군가를 또 도울 수 있고, 이렇게 다 도박을 끊고 회복의 여정을 걸으려고 하다 보니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누가 꿈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게 가장 두루뭉실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누군가를 돕고 싶고, 그게 청소년 도박 문제였으면 더 좋겠고, 그런 꿈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웹툰에서 본 대사이기도 해요. 정신병원 의사인데 주인공이 자기도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한테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막 이렇게 강변하면서, 그 중독에서 나으려면 나아져야 됩니다. 약을 잘 먹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울림이 있었거든요. 어떤 것에 빠진 중독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거, 중독에서 벗어나 회복한다는 건 내가 중독된 것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삶의 균형이 다시 바뀌어야 한다. 삶의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야지 남한테 또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 결국엔 내가 잘못한 일을 다 반성하고 그거에 걸맞는 용서를 구하려면 용서 받을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찾은 답은 그렇습니다. 약 먹으면 나올 수 있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중독 문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배팅이 11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이라고 하고요. 혹시 도박 문제나 중독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마카오 김 TV라는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요. 와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받으시고 조언 받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중독 어렵지만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회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건투를 빕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